저는 지금 키아프 서울이 마련한 VIP 라운지에 르엘 어퍼하우스라고 하는 주거 브랜드에서 마련한 쉼의 휴식의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그리고 자연물이거나 혹은 자연물을 연상하게 하는 편안한 숲속의 느낌을 박람회장 안에 아트페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 그런 자연의 향기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산뜻한 공간이에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국의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미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인테리어 그리고 디자인 페어들을 방문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한번 노력해봤습니다. 이번 키아프에서 기획한 토크 프로그램들을 봐도 지금 현재 미술계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주제들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당연히 팬데믹 이후의 미술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확대, 그리고 NFT 아트, 밀레니얼 컬렉터들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화두들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가 동시에 코엑스에서 열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방문객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일부러 프리즈 서울이 좀 끝나고 나서 키아프 마지막 전신 날에 와봤습니다. 갤러리들도 대부분 성과도 정리가 되고 피드백도 듣고 해서 정리가 되는 날인 것 같아서 그렇게 와봤는데요. 차분하게 오히려 작품과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해요. 전반적인 작품들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아트 시장이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만큼 재료나 표현법이나 그리고 작가분들도 훨씬 다양해진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모티브를 보통 자연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자연에서 느껴진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작품에 담는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머티리얼의 시각에서 봐서도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아트 분야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이게 꼭 뭐 평면에 이제 뭐 물감이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걸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소재에 대한 뭐 이런 중요성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기계가 캔버스입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일일이 손으로 긋고 난 다음에 레진을 덮고 레진 위에 또 손으로 그려서 표현한 다음에 레진을 덮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고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행지에서 얻은 그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음으로써 보시는 분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전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쪽은 또 더 가장 영기스트 네네. 작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SNS에서 많은 팬들을 보유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갈등이라든지 캔버스에 그려진 사람의 형태는 굉장히 좀 어두운 느낌이지만 아크릴 하나 씌움으로써 이제 스마일을 그림으로써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때요? 올해 아무래도 프리즈 서울하고 같이 개최가 돼서 조금 더 좀 동반 상승 효과가 있었는지. 프리즈와 같이 해서 이게 뭐 중요하고 분위기가 더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정말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비중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을 뭐 받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이랑 올해랑 키아프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조금은 더 진지하게 좀 접근하시고 싶은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작품을 고른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이 작가가 처음에 어떤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은가, 끝까지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다음에 그리고 있는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가. 작가가
잘 팔리지 않고 전시도 잘 안 되고 하는데 끝까지 그림을 그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갤러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을 이겨낸다는 건 정말 좋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끝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가들을 응원하고 싶고 또 제 네. 역할이 또 그런 거를 함께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작품이 뭐 핫하다더라, 오를 거라더라 이런데 자기 감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걸어놨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컬렉션의 범위가 넓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용.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는 진정한 컬렉터는 가격이 올라도 팔고 나면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좀 좋은 컬렉터가 아닐까. 네. 빨간 사과의 포르테를 쓰셨는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유선재 선생님도 굉장히 좀 힘드셨거든요. 성경에서는 빨간 사과가 그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을 당하는 네, 그런 어떤 재해에 가까운 원죄에 가까운 메시지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아티스트는 낙원에 안주하면 안 된다. 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네. 그거를 강하게 갖는 작가가 더 좋은 작가라는 자기 암시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쓰셨다. 그때 되게 힘드셨을 때여가지고 더욱더 저게 좀 선생님한테 그런 게 좀 강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요. 네, 장식성이 확실하게 있어서. 근데 다른 무엇도 대체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네. 선생님 작업은 뭐 뮤지엄에도 많이 설치가 있지만, 네. 휴스턴 뮤지엄, 브루클린 뮤지엄 다 영구 설치가 돼 있는 작가거든요. 네. 저희 이유진 작가 같은 경우는 원래 학부 대학은 다 동양화 전공이다 보니까 동양화 기법을 그대로 그림에 도용해서 쓰고 있어요. 보통은 동양화라는 게 저희 나라 미술 하단에서 굉장히 진부하다고 치부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전공자들이 전통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캔버스로 바꿔버린다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유진 작가는 처음부터 굉장히 그런 본인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있었고 옛날 전통 방식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만의 모든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설명을 짓지 않아도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미있는 팝적인 요소들을 다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참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 쿠사마 야요이 호박의 뚜껑과 그리고 쿠사마 야요이의 그 느낌을 이 새 안에다 완벽하게 심었죠. 네, 오늘 인테리어 페어 경력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트 페어 키아프 서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mm가 다른 트렌드, 크리에이티브한 트렌드 문화는 역시 트렌프레소.